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동아시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이번 작전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면 바로 개조공사에 들어가는데, 그 개조공사는 뭐냐? 사출기, 이멀스, 전기식 사출기를 장착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 사출기에서 무인 전투기를 운용하겠다라는 건데, 영국은 앞으로 무인 전투기 가지고 방공, 폭격 다 하겠다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무인 전투 로봇을 거의 뭐 실전에 투입하고 이런 실훈련에 투입했는데 어마어마한 무장을 갖춘 무인 전투 로봇인데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무인 전투 차량을 실전을 상정한 고강도 전투 훈련에 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서방 전문가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러시아가 지난 8월부터 서부 군광구 주관으로 실시 중인 대규모 공지 합동 전략 훈련인 웨스턴 2021 훈련에서 일반 전투부대에 로봇 전투 차량을 배치해서 첫 훈련을 실시했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번 훈련에서 전투 로봇 우라누스 9과 정찰 로봇 넬렉타를 모두 투입했는데요. 이들은 보병과 함께 작전하며 적을 공격하는가 하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병 부대를 보호하는 등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러시아 측은 밝혔습니다. 우라누스 9은 지난 2018년 시리아 내전에서 처음 테스트된 전투 로봇인데요. 12톤의 궤도형 차체에 30mm 기관포와 7.62mm 기관총, 사거리 6km의 아타카 대전차 미사일 4발 또는 6발의 쉬멜-M 열압력 로켓의 무작을 탑재하고 원격으로 반자동 제어되는 로봇형 전투 차량입니다. 러시아는 이 차량에 자율주행 기능을 부여하고 주요 무기체계를 약 3km 범위 내에서 전차나 장갑차에 탑승한 조종 요원이 조작하도록 설계했는데요. 러시아는 이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실전에 투입되는 로봇 무기이며 2025년 로봇 무기로 창설된 별도의 부대가 세계 최초로 창설될 것이라고 자랑했지만 전문가들은 2018년 시리아 내전에서 보여준 형편없는 신뢰성을 지적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전투 차량은 시가전 환경에서 건물과 같은 차폐물이 있으면 원격 제어가 불통이 되는가 하면 기동 중 기관포나 기관총 격발이 되지 않았고 센서류도 각종 오류를 일으키면서 실전 테스트 결과 도저히 사용이 불가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9년 실전 배치를 바로 밀어붙여 과연 이번 훈련에서 이 로봇들이 제대로 작동이나 했겠냐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12톤. 작은 덩치인데 12톤이에요. 무장이 굉장합니다. 여기 30mm 기관포, 그리고 7.62mm 기관총,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또는 열압력탄으로 된 로켓. 열압력탄 파괴력, 살상력 대단하죠. 건물 하나, 동굴 하나 완전히 그냥 통구이로 찢어버리는 그 열압력탄인데, 우리 한국의 KT즘 미사일이 바로 열압력탄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그 갱도포 진지, 또 갱도 미사일 진지 이런 거 하나 그냥 이 내부가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 이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만 뚫어도 나머지 전부 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게 열압력탄인데, 그 열압력탄을 6발이나 장착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전투 로봇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우라노스 9이고, 넬렉타 같은 정찰 로봇은 여기다가 이제 탐지하는 센서 그리고 기관총 이렇게만 장착된 게 넬렉타고, 이런 식으로 완전 미사일까지 장착된 거, 또 30mm 기관포까지 장착된 건 우라누스 전투 로봇인데, 그러면 이걸 실전 훈련에 투입해서 사용한다. 우리가 지금 키 리졸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전국급 군사 훈련인데 여기에 투입했다. 그러면 야, 이거 정말 앞서가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방 전문가들은 야, 니들이 그래 봐야 전에 하는 거 보니까 그거 꽝이더라 이런 거예요. 2018년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군이 이걸 이제 현장 투입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러면 2018년에서 지금 3년 지났으니까 그 시리아 내전 때 현장 투입해서 나온 각종 오류들을 다 수정하고 바로잡고 해서 투입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서방 측, 우리식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서방 전문가들이 비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시리아에서 발생한 그 수많은 오류들, 건물만 하나 있어도 그 건물 꺾어서 들어가면은 통신이 안 돼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신, 소통이 안 되니까 이 AI가 스스로 뭐 적을 발견하고 쏘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협약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 장갑차나 따로 떨어져 있는 전차에서 조종을 해야 되는데 그 조종이 통해야 말이죠. 들어가면 뭐 통신이 안 되니까. 통신이 안 된다는 말은 이 센서가 탐지하고 있는 그 현장 상황을 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지휘 통제 시스템에서. 뭐 그리고 또 이제 사격을 또 누르니까 사격 누르면은 총알이 나가야 되고 포탄이 날아가야 되죠. 근데 안 날아가고 그냥 째밍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서 작동이 안 되더라. 이런 무수한 오류가 있었다. 자, 그러면은 정상적이라면 2018년도에 시리아에서 사용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통신이 제대로 안 터지더라. 격발이 제대로 안 되더라. 조작이 제대로 안 되더라. 기동하다가 서더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걸 전부 다 다시 바로 잡고 나서 실전 배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러시아는 그 과정 다 생략하고 그냥 2019년도에 대량 생산해가지고 이걸 실전 배치해버린 겁니다. 오류 잡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실전 배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 내전에서 그럼 뭐하라 했냐 그걸.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알고만 말한 거죠. 그리고는 그 문제가 무수히 많은 그 상태 그대로 대량 양산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부대 창설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무슨 뭐 현장에서 쓸 수 있겠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전투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 지금까지도 부대 창설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계속 이런 현장에서 나오는 오류들을 바로잡고 하는 과정을 아주 오랫동안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국은 부대 창설 안 하는 거예요. 이 러시아보다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브래들리 장갑차에서 이렇게 또 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랬는데 문제는 통신이 안 되니까 조정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러시아가 이런 상황이다 라는 소식 알려드리고 영국이 오는 2030년대 중반부터 무인 전투기로 영공 방어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템페스트 전투기와 연동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장거리 방공 임무에 투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이 6세대 전투기 및 F-35 전투기와 함께 연동해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 모스키토가 2030년대 중반부터 영국의 미래 방공 능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제레미 퀸 영국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각 13일 밝혔습니다. 퀸 장관은 영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의 대체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인 전투기가 2030년대 중반부터 방공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유로파이터의 역할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국이 기존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로 구성된 방공 전력을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로 완전히 대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인 전투기를 유인 전투기와 거의 동등한 위치로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무인 전투기로 유인 전투기를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영국이 처음입니다. 영국은 템페스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심혈을 기울여 개발 중인 모스키토 무인 전투기에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지상 공격, 대함 타격 능력도 부여할 예정이며 곧 개조되는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서 전자식 사출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영국 해군은 빅센으로 알려진 4세대 항모 탑재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영국은 유인 전투기 도입 수량을 최대한 줄이고 유인기가 수행했던 기존 임무들을 무인기로 이관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실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과연 영국의 이런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1차 대전 무렵부터 뭐 거의 실용화 들어갔던 전투기, 그 전투기가 지금 뭐 100년 됐죠. 100년 조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타고 조종하고 있던 이 모든 임무를 무인 전투기로 하겠다. 미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로얄 윙맨, 발키리 이런 것들은 보조하는 역할인데 여기는 그냥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영국은.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모스키토의 CG인데 모기처럼 생기진 않았네요. 아무튼 여기에 뭐 덩치가 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내부 무장창이 있고 그 내부 무장창에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공대지 폭탄, 공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서 지금 현재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수행하는 그 제공 임무, 또 공중 초계 임무, 또 타격 임무 이런 것들을 이 모스키토에게 맡기겠다라는 게 영국 공군의 보관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영국 해군은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 빅센이라고 하는 무인 전투기를 또 탑재를 해서 그걸 F-35하고 같이 통합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운용 유지비에 완전히 막 학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로파이터는 빨리 퇴역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템페스트 프로그램을 위해서 F-35 도입 수량을 줄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템페스트를 가지고 유로파이터를 1대1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템페스트로 유로파이터 수량의 일부를 대체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무인 전투기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템페스트 그러면 이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게 될 텐데 과연 템페스트가 그러면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치솟을까요? 그래서 나토 사령관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에게 6세대 전투기 따로 개발하면 이거 어떻게 앞으로 통합해서 통합작전할 거냐 그냥 하나로 묶자 이렇게 제안한 것도 다 그런 작전적인 내용 플러스 또 현실적인 내용이 들어가죠. 미국 따로, 영국 따로, 독일, 프랑스 따로 하니까 이 규모의 경제가 서로 간에 안 돼서 얼마나 가격이 올라가겠냐 이거죠. 일본도 따로 하고. 아무튼 그런데 영국은 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다가 이멀스 즉 전자식 사출기를 장착하기 위해서 지금 입찰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25톤 이상의 비행기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그 시방서를 지금 냈는데 25톤. 그러면 25톤짜리 같으면은 F-35는 못 띄웁니다. F-35는 30톤 정도 되니까. 그러면 F-35도 못 띄우고 왜 25톤짜리냐? 그래서 이런 빅센, 모스키토 이런 거를 퀸 엘리자베스에 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영국에게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중국의 이멀스 그리고 미국의 이멀스밖에 없는데 영국하고 중국은 지금 완전히 그냥 적대적인 관계인데 중국이 여기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면 미국 이멀스밖에 없는데 미국 이멀스는 커요 덩치가. 그래서 결국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미국 이멀스 즉 전자기식 사출기 장착해서 F-35를 스키점프가 아닌 사출기에서 운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인 전투기를 가지고 통합작전하는 무인 전투기로 아예 유인 전투기를 대체하는 인건비, 유지비 다 비싸니까 그렇게 가는 공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도 잘 보면서 전투기 개발 이런 스케줄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